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말에 텃밭인 호남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주말 내내 경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몸을 이끌고,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에 오셨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제가 후보라고 안 그러고 서영교 최고위원님이라고 막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하고요. 네. 네. 네, 어때요? 지금 좀 막 이렇게 업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은 못하고? 아닙니다. 아니. 당원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삼선이고요. 그렇지, 삼선이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총괄 상황실장을 했고, 이렇게 경륜과 역할로 보면 네. 사실 처음 기대되던 역할은 좀 더 중요한 최고위원 자리 역할이었는데요. 시작을 해보니까 현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 나와서 얻었던 득표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했다. 그래서 말씀처럼 권리당원표가 처음엔 5등 그리고 4등 지금은 3등인데 어제 결과로는 이제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4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그렇다고 하지만 현장은 아주 좋습니다. 현장은 제가 1등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맞아요. 현장은 아주 좋아서요. 예, 우선 전국을 다니고 전국의 당원분들을 뵙고 또 이 기회에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노린다. 이런 각오로 오셨는데, 네. 그 위에 보니까, 고민정 의원 만만치 않아요. 네. 고민정 의원님은 계속 2등 하다가, 네. 이번에만 조금 3등, 아주 살짝 3등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2등 가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아니, 3선의 중진 의원이 말이죠. 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5등 하나, 6등 하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으쌰으쌰 이 분위기가 되고, 된다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예, 힘을 주시고 또 시작할 때도 같이 만나고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또 뵙고 이렇게 오는데요. 네. 사실은 현장에 대의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인사드려야 되고 아직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연설하기 전에 네. 그 당원들하고 만나기 전에 권리당원 투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 투표로 끝난다 이런 성향이 좀 있고요. 대의원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았고 그날 연설을 듣고 투표를 28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내가 대의원 때는 꼭 찍어줄게. 서영교 능력 있어, 역량 있어, 투쟁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 꼭 찍어줄게. 잘해.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십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위원은 투표를 두 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수사권 우리 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 네. 지금 믿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을 믿나 봐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제 친명 쪽에서 네. 그런데 한 표를 누구 줄 것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머리를 네. 막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럼 서영교 의원 줘야 되나? 그럼 누구 줘야 되나? 막 물어봤어요. 네. 고영애 의원 줘야 되나? 손갑석 의원 가져가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박찬대를 줘야 된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박찬대가 지금 에리까리 하니까 박찬대 의원한테 몰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서영교 의원 편은 누가 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래서 일을 잘할 사람에게 줘야 되고 예,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고 네. 박찬대 의원 아주 괜찮기 때문에 일 잘하겠죠. 예, 네. 능력 있고 괜찮아서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일 잘하고 또 그 투쟁력 좋고 소통 잘하고 마음 따뜻하고 네. 그리고 전국에 그 망을 다 가지고 힘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표가 안 오면 그러니까 소용이 예,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가 안 왔던 이유가 그건데요.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서울을 대표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영교에게 힘을 알겠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마라톤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2대 총괄시장 출신 전두환 정권과 맞짱 뜬 2대 원더우먼 이렇게 응원하셨고요. 제가 안 그래도 또 정청래을 만났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저보고 막 엄살을 피우시면서 네. 야, 나 이러다가 안 되겠어. 나한테 표 안 준대 다들 이러는데 내가 좀 그래서 나와버렸어. 실제로 정청래 의원에게 표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영교에게 표를 모아주시면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일 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 얘기 대강 해봤고요. 네. 이거 좀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경고를 먹으셨다고요? 네네네. 무슨 경고 왜 먹었습니까? 공보물에 제가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럴 때 경기도지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도지사 국정감사를 제가 했던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네, 그때 행안위원장을 했잖아요. 행안위원장에서 아주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잘했죠. 평가를 받았으니 네. 자기가 했던 역할을 공보물에 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걸 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비 경선을 하고 나서 둘이 꽃다발 받은 장면이 있어요. 예비 경선에 당선되고 그 사진을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진을 실은 건데요. 이 사진을 실은 걸 가지고 저희 공보물에 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전 설명을 들었던 저희 보좌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선관위에서 연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다른 후보랑 연계하면 안 된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걸 공보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선관위에 간 거죠. 네. 실무자를 만나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요건 일했던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어차피 인쇄물은 나왔고 신고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인쇄물은 나왔고 이것을 홍보물을 뿌렸는데 이게 원래 취지가 그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에 준한다. 공직선거법 보면 공보물에 타 후보하고 연계하는 사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제가 이제 타 후보랑 일부러 연계한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진도 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도 실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국정감사했던 사진을 실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선관위의 이런 규칙도 이번에 처음 만든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고는 먹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네. 호남 경선 투표율이 참 안습이에요. 민주당 진짜 위기 아니냐. 호남에서 맞아도 너네를 버린 거 아니냐. 왜냐면 30% 되니까. 자, 호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이 게다가 10%대다. 아까 30%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거는 온라인 투표율만 따져보니까 호남 권리당원은 10%밖에 안 되더라. 이야,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열의가 식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권리당원은 대선 또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집하는 권리당원들이 많죠. 그러면 호남에서는 경쟁자들, 지방선거의 경쟁자들이 치열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을 위해서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는 지방선거만큼 열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권리당원이 그래서 관심이 없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올인을 하실 거고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선 지선 치르면서 힘들어서 그런 거다. 지방선거 권리당원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추석 때 뭐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이제 치고 그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예,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월, 10월 정치권 판세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추석 때 그들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3등이긴 한데 네. 또 나머지 분들이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아직 퍼센테이지가 완벽하게 딱 벌어지는 4등입니다. 여론조사까지 해서. 아, 그래요? 네, 여론조사가 솔직히.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3등은 25표차 3등이고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좀 여론조사가 합쳐지면 4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서 네. 4등과 5등, 그러니까 그 박찬대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에게 표를 많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 표가 그렇게 나눠졌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젠 제가 4등이니까 전략적 투표를 하셔서 3선이면서 좀 안정감 있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를 뒷받침해주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검사, 정치검사, 정치경찰들의 수사는 제가 막아주고 또 정치적 공격도 막아주고 각 그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등 우리 당원들과의 관계 소통도 원활히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은 서영교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적 투표를 서영교에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이번에 그러면 최고위원이 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행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재가 났잖아요. 정말 강남에서 그렇게 물난리가 날 줄이야.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행안부 장관은 군산에 가서 식사하면서 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행안위원장 했을 아무도 때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재난재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호남에서 지붕 위에 소가 떠 있었단 말이에요. 봤어요. 엄청났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대통령, 총리, 행안부 장관, 저 행안위원장 서영교까지 총동원돼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책임지는 분들이 움직이면 바로 따라서 네. 그 지자체 관리차들이 움직이고 또 소방, 경찰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가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낼 수 있도록 비전을 다시 보여주고 경제가 아주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민영화에 앞장서면서 그리고 대기업의 감세 1년에 12조입니다. 대기업을 12조를 감세하면 국민으로부터 고요를 짜서 그거를 메꾸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차단해내고 국민께 알려나가고 차단해내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요. 네. 제가 기재위입니다. 특히 그것을 맡아서 해내야 되고, 공기업 민영화 막아야 되는데요. 공기업들의 알짜배기 건물들을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팔았을 때 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 기재부에 있었던 그 모피아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그 건물 매각해라, 뭐 니네 잔치는 끝났다 이러면서 그렇죠. 멀쩡한 재산 팔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문제였죠. 하나는 팔 수 없는 것까지 팔라고 난리쳐서 그것도 맞습니다. 문제였고, 두 번째는 팔아도 되는 물건들이 팔면 누가 안 되는 사는, 너무 아까운 그렇죠. 물건들이 많았고, 네. 특히 그 물건을 사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연결이 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뒤져봐야 된다. 뒤져보고 이거 조사 안- 전부 다 막아야지 됩니다. 조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석유공사인가 멀쩡한 건물 3년밖에 안 된 멀쩡한 건물 팔아가지고 지금 임대료만 몇백억씩 내고 있는 몇백억씩 거잖아요. 내고 있는 근데 거죠. 계속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근데 좋으라고?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또 누구냐. 그러니까. 예, 이런 것에서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그러는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네. 내려오면서 아니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라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재입니다, 기재위. 알겠습니다. 기재위니까 지난번에 행안부, 지난번에는 이번에 행안위, 기재위. 예. 행안위 기재위 정말 요소만 딱 맡으시는데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보가 나 일하는 사람, 혁신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걸로 지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가 시작 나와버리면 오히려 일 안 하는 대통령 혹은 정책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좀 비교가 되잖아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서 뛰면서 네.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성격이요? 아니, 뭐가?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스타일이. 예, 그러니까 우선 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지지율이 높으냐라고 한다면 세월호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와서 아이들 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와서 박근혜 정부하고 싸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월호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을 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간 사람이 서영교입니다.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에 숨어있던 네. 최순실을 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게 서영교고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 이야기하잖아요.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서영교입니다. 제가 사개특위 당시에 간사였습니다. 특별감찰관제를 그때 공수처하고 특별감찰관제 저희가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번에 됐고 특별감찰관제를 네, 만들어내서 네, 네. 따낸 사람이 서영교인데요. 네. 그때 이석수가 국정농단 우병우 박근혜 최순실을 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네, 사람이 네. 서영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두 분이서 이제 합의 맞아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다. 네. 싸움을 잘하고 일을 잘할 사람. 싸움을 네. 잘하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좀 뒤집어졌어요. 네. 저번에는 민주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것처럼. 물론 퍼센테이지는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갈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올라갔어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준석하고 그 싸움과 네. 그다음에 뭐 디데이. 수재 현장 가서 엉뚱한 발언 비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네. 발언이 있었는데 뒤집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위기를 느낀 그 보수들이 결집한 거다? 보수들이 결집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측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비전을 내보일 수 있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다시 새로 구성될 이재명, 서영교 이 지도부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들을 수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지도부 정당의 지지도가 또 달라진 거는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네. 다시 한번 또 진보 세력들을 모아 한번 보겠다. 비전을 내보이고 국민에게 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낼 과제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정치 현안 얘기 이거 안 엿볼 수가 없는데요. 행안위 장관이기도 행안위 위원장, 되시죠, 예. 위원장. 이제 장관 한번 하세요. 제가 그 김순호 경찰국장 그 뿌락지 의혹 계속 나왔었는데 본인은 뭐 아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민 장관도 이 김순호 얘기 계속 나오니까 알았어 내가 좀 생각해볼게 이런 태도를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사람 승진했는데 왜 인디어서 우리 이것만 갖고 난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때요? 경찰은 시간이 지나가면 승진합니다. 경찰은 일정 직위까지 네. 그 근속 연수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승진하는 거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도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 박순애라고 하는 장관을 놓고 이렇게 좋은 장관 봤어요? 그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지, 했던 그렇지. 발언, 네. 그런 자세, 그런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윤석열도 한동훈도 이상민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전에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어서 아는 것은 경찰은 시간이 가면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뿌락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행적들이 치안감으로 경찰국장에 앉히려면 그 인사검증해야 합니다. 네. 인사검증해야 되고 네. 그 검증을 해놓고 저렇게 앉혀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김순호도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이상민도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한테까지 올 책임 여파를 자르고 싶은 거죠. 근데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비난으로 가기까지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그 전 정권에서부터 수사하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했다는 시작됐다는 거죠. 말도 안 경선 되는 때부터. 소리고요. 네. 그들이 고발하고 그들이 수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군요.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이고 고발하면 언론이 내보내고 그걸 정치 검찰이 그리고 또 정치 경찰을 시켜서 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예. 자,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저 공사수조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 조사해야 된다고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의원내각제 혹은 뭐 개헌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 국정조사는 뭐 의원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어요? 의혹이잖아요. 네. 의혹이 두드러지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 있고 사실로 증명돼 나가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고 대통령 부인에게서 일어나는 거라면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국정조사 약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감찰관도 비어있지만. 특별감찰관제는 청와대가 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제 둬야 합니다. 네, 왜안 해요? 특별감찰관제 임명해서 거기서 해야 되고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대통령 친인척, 특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주변의 건진법사 등 다 수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없으니 특별감찰관제 꼭 해야 되고요. 특별감찰관제를 근데 두려워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네 영역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예.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던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러던데. 민정수석실이 있었죠. 아, 그때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이 있었으니까. 민정수석실이 그 일들을 해내는 역할들을 같이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의원님 그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다시는 못 모실 것 같으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여러분, 서영교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모두 서영교가 멋지다, 일 잘한다, 그리고 서영교 믿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호 2번입니다. 이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2번이라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이 기호 2번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내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김핵관 그리고 설쳐되는 한동훈을 끊어내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서영교 살아온 게 증명합니다. 투쟁력이 있습니다. 서영교를 믿어주시고요. 유능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1등 했습니다. 이재명과 서영교가 닮은 것은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 꼭 살펴내고 이것을 정책과 법안으로 만들어낸 뚝심이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서영교에게 힘을 모아주시고요. 이제 서영교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서영교가 좋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꾸려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원이 행복한 정당 만들어내고 이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원하십니까? 이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주 그냥 연설을 짧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